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해도 너무 문제라는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관한 사연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친정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시어머니. 과연 고부 사이에 이런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고부 사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임은 분명이기에 씁쓸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제 성격도 그렇고 시어머니 성격도 그렇고 서로 죽이 잘 맞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보다 저를 더 아껴주셨고 여행을 가셔도 제 선물만 사다 주셨고 맛있는 걸 드시러 가셔도 너랑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곳에 저를 꼭 데리고 가시곤 했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만큼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편했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를 칭할 때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라고 불렀었고 시어머니도 제가 딸처럼 편안하면서도 가끔은 응석을 부리기를 바라셨었고요. 남편과 연애 때 시댁을 가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만일 피곤하면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고 소파에 누워서 TV도 마음대로 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럼 시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이며 과일들을 제게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만일 주방을 서성거리면 그러다가 다친다고 그냥 나가 있으라고 하셨던 분이셨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물론 남편을 너무 사랑했지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던 그 부분도 제가 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긴 했었습니다. 아들 둘만 키우셨던 시어머니는 저 같은 딸을 꼭 갖고 싶었었다고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먼저였고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뭐든지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한다며 저보다 더 극성으로 남편을 볶아대곤 하셨죠. 시어머니도 저도 항상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다. 전생에 우리는 엄마와 딸 사이였을 거다라고 자신했었었는데 지금 시어머니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건 바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어머니와 그다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문제도 없었고 워낙에 저를 예뻐라 하셨기에 남편이 긋고 말리는데도 시어머니 근처에 집도 얻었고 시어머니는 거의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시간을 보내시곤 했지요. 남편 욕도 하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들으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암튼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리 한 거였을 텐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났었거든요. 우선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 날 제 친정 엄마를 병원에 못 오시게 하셨어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제 친정 엄마를 못 오시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한 거야? 딸이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당연히 와야지. 엄마 너무 섭섭해서 울 뻔했어. 엄마가 혹시 우리 딸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니.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 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엄마 뭐든지 다 이해하니까 꼭 말을 해줘.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면 그 누구보다 내 엄마를 찾게 되고 내 엄마가 가장 보고 싶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불편해 한다고, 오늘은 오시지 말라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부인이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당신께서 너를 토닥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 혹시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한테 내 얼굴을 비추지 말라 하시더라고. 너무 의아하긴 했지만 그동안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 아이 낳고 친정엄마 노릇은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 나보곤 그냥 소식 알려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너랑 사부인 사이가 워낙에 좋고 너도 사부인을 친정엄마보다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당신도 너를 사위보다 더 편하게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야. 너무 이상했지만 우리가 최근에 통화를 못하긴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해서 네가 서운했나 싶었지. 저희 시어머니는 제게 시댁이 우선이라는 둥 본인 아들을 더 위하라라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는데 좀 다른 형식으로 저를 올가매신 경우였습니다. 바로 결혼을 했으니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 친정은 결혼하기 전에나 부모님이고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나를 부모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이었죠. 항상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이라고 하셨어요.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품은 딸이라고 말이죠. 넌 이제 내 딸이야. 어서 말해봐. 친정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더 좋지? 나는 너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한 번 혼을 낸 적도 없고 그냥 잘해주기만 하잖아. 나 우리 아들들한테는 절대 안 그런다. 그런데 넌 딸이니까. 딸들은 원래 그렇게 집안에서 공주 대접받고 혼 한 번 안 나고 크는 법이거든. 내가 더 좋지? 내가 친정엄마보다 더 엄마 같지? 당연히 앞에서 저리 물어보시면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라고 대답을 하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딸,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내 딸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심이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게 친정엄마가 되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제 엄마와의 일화를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던 일들이 조금씩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손수 몸조리를 시켜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좀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엄마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엄마가 아니면 누가 해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자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훨씬 더 편하지 왜 엄마가 편하겠냐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며느리들 입장에서 시집살이고 스트레스다 하니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더군요. 니깎이 우리 사이를 뭘 아냐고 말이죠. 암튼 몸조리는 조리원에서 넉넉하게 하고 나왔는데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그때부터 더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신다는 이유로 오셨는데 집에를 가시질 않는 거예요. 거의 제 옆에서 꼭 붙어서 제 은밀한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참견을 하시고 하는데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그리고 내 엄마라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와 모든 걸 다 공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한데 말이죠. 아마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 오로양을 체크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감추고 감추어도 그 양을 보셔야만 직성이 풀리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딸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말이죠. 다들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은 나조차도 그 오로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날 정도인지 말이죠. 그리고 왜 굳이 그걸 숨겨놓은 걸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지. 아마 제 친정 엄마였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싫은 것일 텐데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편한 게 아니라 집착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남편에게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절대로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도 학을 뗐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몸 생각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옮겨 담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거든요. 지금 뭐 다 헐었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독차지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와 제가 서서히 멀어지기를 바라셨고, 만일 엄마가 저를 보러 오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세요. 애 힘드니까 이제 그만 가시라고 말이죠. 사부인, 우리 애는 제가 잘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그리고 애가 불편해하는 거 눈에 안 보이세요? 이젠 제가 이 아이 엄마인데 사부인은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리고 얘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부인보다 제가 더 편하고 친엄마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실 땐 미리 제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들이닥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사부인? 우리 아이 쉬어야 하니까 얼른 가보세요. 우물쭈물 난감해하는 우리 엄마, 그 앞에서 큰 소리치며 어서 가라는 시어머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친정 엄마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리 하셨겠죠. 저는 핸드폰을 잠금 모드로 해두질 않는데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제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문 인식으로 잠궈 두었다가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서 된통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핸드폰이 잠금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 누구든지 핸드폰을 열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죠. 저의 그런 습관을 아셨던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에 손을 대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친정 엄마랑 나누었던 카톡방을 삭제를 하셨고, 하물며 카톡이 추가되어 있는 친정 엄마를 차단을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의 전화번호까지 지운 상태였었고요. 기가 막혔는데 그런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점점 기괴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고 그 대화 끝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엄마와 아예 인연을 끊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었고요. 왜 저희 엄마 전화번호랑 카톡을 지우신 거예요? 엄마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왜 제 핸드폰에 손을 대신 거냐고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요. 엄마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고 올 필요 없다 하시고 사실 아이 낳고 나니까 엄마가 제일 보고 싶고 엄마 손이 제일 필요한데 왜 자꾸 저희 엄마를 밀어내려고 하시는 건데요. 저 출산하는 날도 저희 엄마한테 오지 말라 하셨다면서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화날 일이 뭐가 있고 불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엄마인데. 그리고 제 핸드폰에 손까지 대시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셨고요. 당연히 친정 엄마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고 새로운 이렇게 완벽한 엄마가 생겼는데 저보고 투정을 하는 것이라 하셨거든요.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딸로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너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었니? 내가 누차 이야기했었지. 나는 딸을 꼭 갖고 싶었고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했고 흔한 시어머니들이 하는 시집살이 너한테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보다는 항상 너를 먼저 위했었고 항상 너 위주로만 생각을 했었다. 아니면 나도 흔한 시어머니들처럼
너한테 못되게 굴고 막 부려먹고 그렇게 했어야 했니? 그동안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니네 엄마를 찾는다는 게 말이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니? 아니면 니네 엄마니? 만일 네가 니네 엄마를 선택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너를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내 딸이 아닌데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욕심인 거야. 이렇게 좋은 새엄마가 생겼는데 결혼하기 전 엄마를 찾는 건 다 욕심이라고. 내가 다 채워주고 있잖아? 나처럼 너를 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사부인하고는 서서히 거리를 두도록 해라. 원래 결혼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친정하고는 멀어지는 거라고. 네가 먼저 거리를 둬야지만 사부인도 너한테 미련이 생기질 않지. 시집살이 시키지 않은 시어머니, 아들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딸로 생각하며 아껴주는 시어머니. 듣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사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갑갑하고 두려웠다면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욕심쟁이였을까요? 좀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괜찮았을 텐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주시고 하물며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는 거리를 두고 이제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따르라니요. 그게 결혼을 하고 이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리 해라. 만일 네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막 대하겠다.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제게 집착을 해도 너무 집착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것인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 모르게 제 친정 엄마와 저 사이를 이간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과연 믿을까요? 시어머니 이런 말들을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애는 이제 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사부인. 제가 친정 엄마보다 더 좋다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사부인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좀 편애하신 거 아니에요? 그 홍콩 가 있는 첫째 아드님하고 은근히 차별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얼른 오빠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애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부인이 주지 못한 사랑 제가 다 주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첫째 아드님이 홍콩으로 사부인 모시고 가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냥 훌훌 털고 얼른 홍콩으로 가세요. 오빠는 결혼 후 현지 홍콩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빠는 엄마에게 홍콩으로 오시라고 항상 말을 했었죠. 그때마다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게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며 오빠의 말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보고는 이젠 오빠에게 좀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시점이 홍콩에서 이런저런 일이 터지던 시점이라서 결국 엄마는 다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조금씩 정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자 엄마는 더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제가 홍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든지 라는 없는 말을 지어내며 엄마에게 전하는 시어머니의 의중,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엄만 당연히 시어머니 말을 믿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예뻐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었고요. 그런데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 병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시어머니는 굳건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시집살이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법이라고.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이런 불평 불만을 들여야 하는 자기 신세가 너무 서럽고 처량하다 하시며 남편 앞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인 남편이 나서도 전혀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괴로웠습니다. 왜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 다 알죠.
그런데 시어머니 정도가 너무 심했으니까 저 또한 너무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시어머니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저를 독차지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간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왜 본인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냐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걸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불러드렸네요. 어머니, 전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니 아들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를 낳고 몸이 힘들다 보니 아무래도 제 엄마의 손길이 간절하네요. 그리고 오빠가 자꾸 엄마한테 홍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엄마도 언제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르고요. 그 전까지 엄마 옆에 붙어서 애교 좀 떨어야겠어요. 어머니, 제 엄마는 여기 계신 분이세요. 어머니는 그의 엄마시고요. 지금 착각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어머니 사랑이 좀 과해서 제겐 좀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누가 친정 엄마와 거리를 둔다 하나요? 제 엄마는 영원히 한 분뿐인데 시어머니가 채워주시는 부분 따로 있고 제 엄마가 채워줄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셨죠. 그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그 물음, 어머니랑 제 엄마 중에 누가 더 좋냐고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실까요? 어머니, 좀 이성을 찾아주세요. 항상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저랑 잠을 자기를 원하셨고, 저랑 커플옷 입는 것을 즐겨 하셨고,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기보다는 시어머니와 스킨십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친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을 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은 시어머니와 아이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사이였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 버린 건지 아마 제 탓이 가장 크겠죠. 제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정말 친정 엄마처럼 딸은 제 탓이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사랑이 저런 식으로까지 변질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었죠. 시어머니 과하다 못해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랑을 받아보신 며느리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와 같은 상황이 또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랑을 받아도 그게 너무 과하니까 참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만일 며느리로 생각했으면 너를 이렇게 편하게 대해 주었겠냐고.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를 막대하지도 않았고 배려를 해준 건데 나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 안 하면 이제 나는 너를 며느리 취급해서 구박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만난 그런 인연인데 며느리를 포기하고 딸로 살라는 시어머니,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할 거라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 비상식적인 마인드에 참 갑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